그리고 좀 요즘 특히 트렌드가 이겁니다. 법조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출이 추가가 됐습니다. 준 것만으로 무슨 문제야? 라고 했는데 법의 하에 준 것만으로 문제야. 그리고 서면주의. 요거 서면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용 또는 제공. 반드시 그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보완, 참고, 보방, 벤치마킹 이런 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요즘 특히 트렌드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 사용까지 가는 게 굉장히 그 확인이 필요하고 조사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법조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사용만 예전에 있었는데 그 유용만 법조항이 좀 더 분설이 돼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출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도 유출을 문제 삼긴 했었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딱 주기만 했을 때 뭐가 문제냐?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딘가에 썼어야지, 사용을 했어야지. 뭐 특허를 개발할 때 쓴다든가, 제3업체한테 뭐 줘가지고 생산을 시켜서 뭔가 납품을 받는 그런 건 정도까지 이르러야지 이게 법 위반이지. 그 조항 예전에 그 조항만 있었을 때 준 것만으로 무슨 문제야라고 했는데 법의 하에 준 것만으로 문제야라고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일단 단절이 근절이 돼야 된다라고 봐서 그렇게 제3자 제공 딱 하는 순간 이 법 위반이 중대 법 위반이 되는. 요즘 그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업무 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업무 프로세스 특히 연구개발 부서가 됐든 구매 부서가 됐든 제한 단계의 어떤 부서가 됐든 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기술 자료를 제3의 업체한테 주면서 너는 이거 만들 수 있어? 앞에 타결하고 나간 업체, 후속 업체한테 너 앞에 업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돼. 자료를 주면서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는데 기존의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유사하니까 참고하라고 다른 프로젝트에 썼던 자료를 줘. 효율적이니까. 충분히 있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법 위반이에요. 딱 제공만 하는 순간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요즘에 많이 공정위에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컴플라이언스 업무 요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면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징금, 처분시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기술자료 요구 위반 행위는 7년입니다. 조사시효가 7년이라서 서류보존 의무도 7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기술자료권은. 그 손해배상에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발생된 손해보다 더 많이 배상하라고 하는 조항이 하도급법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기술자료 유형입니다. 유형 유출. 처음에는 3배였고요. 지금은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2배 이상 판결,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래서 공정위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이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등에 관한 공시인데요. 이것은 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속하는 그 원사업자 기준으로 의무사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년에 2번 공시하는데 어떤 내용을 공시하냐?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지급 기간, 그리고 분쟁 조정 기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다트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 해당 부서가 따로 있으신 회사들이 많으실 텐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들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 그 전형적으로 그 해당 시스템에 이제 업로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물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현금으로 주고 있냐, 상생결제로 주고 있냐, 지급 수단들 이렇게 적는 거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 기간별, 기간 내에 얼마나 주고 있느냐. 이게 논란이 있어요. 60일 초과해서 지급하는 게 있냐? 라고 하면 법 위반을 자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수급사업자 요건 중 중소기업자 여부는 하도급 계약,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공시 시점 기준인가?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기업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 시점, 그 뒤 시점이죠. 기준으로 공시하는 경우 거짓 공시에 해당될 수 있다. 왜? 하도급법상 보호대상 수급사업자는 제조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수리위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자와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걸 어떤 시점으로 판단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공동도급관계는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반기 중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편입된 경우 공시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의무를 갖는 자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원사업자이거든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중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게 24년 5월 1일에 편입됐다면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하도급 거래를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편입된 날 그 속하는 구간에 앞에 것도 다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거래가 아닌 경우 포함해서 공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뭔가 왜곡이 일어난다고 봐서 거짓 공시에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거래를 더 합치면 현금 결제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현금 결제 비율이 많이 늘어날수록 또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 공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목적물을 수령하고 실제 대금은 다음 해에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 공시는 언제 해야 되냐.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공시하라. 이런 실무적인 이슈들에 대한 답들이 쫙 존재합니다. 공정위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금 조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거래 단계별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서 발주자가 있는 현장이에요. 발주자가 도급 대금을 증액해주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하도급법 제16조이고 그리고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이거는 발주자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 신청을 하면 뭐라고 그랬죠? 협의 개시 의무가 생긴다. 꼭 증액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협의를 할 의무, 10일 내에 협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먼저 16조의 경우에 발주자가 있는 공사, 특히 건설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건설업에서. 이 16조를 좀 더 뜯어보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통지 의무와 변경 계약 체결 의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통지 의무, 30일 변경 계약 체결 의무. 언제부터? 여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도급에 대해서. 어떤 날일까요? 근데 이 날이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 도급 계약 변경 체결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15일, 30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제가 건설업을 말씀을 드렸냐면 건설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인데 어떤 건설 현장에 가면
선행 공정이란 게 있어요. 뭐 토공사 텃박이 하고 철근 콘크리트 받고 그다음에 뒤에 쭉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앞단에 그 공사들은 빨리 끝나요. 그러면 빨리 정산을 해서 보내야 돼. 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 대금을 주라고 하니까 빨리 끝난 현장에 질질 끌어서 준공일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